안녕하세요.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능의학 장수 비법 제3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이 수치가 당신의 수명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항상 주의사항이 있으니까요. 요거 잘 살펴보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잦은 건강 관련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 아니면 직계 가족 중에 누구는 무슨 암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고요. 또 누구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치매 증세가 생겼다. 그래서 지인들, 가족들까지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누구는 이제 동맥경화가 안 좋아져서 뇌졸중과 같은 뇌경색, 뇌출혈이 있어서 이제 입원하거나 이제 뇌 수술을 하거나 그래서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든지 한쪽에 이제 마비 증세가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이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흉통이 생기거나 심근경색이 생겨서 스텐트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 운이 안 좋으신 분은 운동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119에 실려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건강의 어떤 이슈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건강이 걱정이 되거든요.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무엇부터 할까 이제 조바심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변에서 다단계 영양제, 네트워크 다단계 영양제를 권하기도 해서 사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한 몸보신을 위해서 한약을 먹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신 다음에 거기서 추천하는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탄고지 다이어트 잘못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잘 판단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실한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을 잘 구독하셔가지고 최근에 올라와 있는 영상부터 관심 있는 거 순으로 해서 쭉 보시고 실천을 하시면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독해서 꼭 정주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가장 단순하면서 확실한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글루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혈당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 수명을 늘리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장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할 게 아니라 바로 혈당 관리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합니다. 흔히들 혈당 관리를 당뇨가 있는 사람들만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능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중요한 만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흔히 당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당뇨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그 만성 질환은 암 환자라고, 암에 걸린 분은 혈당 관리를 당뇨 환자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안 좋은 사람도 심장이나 이런 뇌졸중 같은 그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치매나 뇌신경 질환, 파킨슨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력의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황반변성 또한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기타 자가 면역 질환과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결국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겠습니다. 혈당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있다는 것이고 몸속에 그만큼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 폭풍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를 그러면 얼마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식후 혈당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 진단 기준이 랜덤하게 아무 때나 됐을 때 200 이상이 되면은 당뇨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2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그리고 정상인 사람은 14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후 혈당은 뭐 보통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가 되겠는데요. 병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통 식후 2시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140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요 사이가 이제 내당능 장애, 그 당뇨와 정상의 중간 사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 뭐 160이면은 그 중간 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1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식후 혈당 기준으로는 한 120을 가급적 넘지 않게끔, 물론 20대, 30대 한참 뭐 먹고 즐기고 그럴 때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혈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낮게 잘 유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후 혈당을 100 이하로 유지를 해가지고 암세포의 그 대사 능력을 확 낮춰가지고 암세포가 번지거나 전이가 되거나 생존하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120 이하를 목표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140 이하로 유지를 하고 식후 이제 피크 최고 혈당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가급적이면 저는 120 이하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100 이하로 철저하게 해 주시면은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그 적혈구 중에서 이 당화가 되어 있는 그 적혈구 비율을 본 건데요. 이 당화 혈색소 수치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3개월 평균 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당을 혈당 검사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러면 평균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수치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순간순간 재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검사를 통해서 꼭 당뇨 환자뿐만이 아니라 장수를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꼭 체크를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표 A1C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당화혈색소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게 이제 3개월 이 당화혈색소를 혈당으로 전환한 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6에서 5.2, 그러니까 5.6 이하가 되면은 정상으로 보는데요. 5.6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위험한 구간, 요 빨간색은 위험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 구간,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당뇨 전 단계 구간이고요. 그리고 노말이 정상 구간이고요. 옵티말 같은 경우는 최적의 구간이죠. 그래서 최적의 구간은 여기서 4.7에서 한 5.1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슈퍼 옵티말, 뭐 최적 구간은 요 정도, 이제 4.0에서 4.6인데 거의 뭐 굶고 살아야지 되는 상태가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옵티말 레인지로 이 최적의 구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는 4.7에서 한 5.1 정도 추천을 드리고, 암 환자라면은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3개월 평균 당으로 치면 4.7은 88, 4.8은 91, 4.9는 94, 3 정도 이렇게 올라가네요. 5.0은 97, 5.1은 100, 이 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2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103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목표치를 잡아가지고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여기 기준으로 세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은 저는 인슐린 수치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호마 IR 수치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낮은데 그 인슐린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췌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혈당을 억지로 인슐린이 누르는 상태가 아닌 인슐린도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전 식후에 인슐린 수치와 호마 IR 수치를 검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관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마 IR 같은 경우는 보통 2.5 이하로 유지를 해주시면은 가장 최적의 수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인슐린 수치 그리고 호마 IR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검사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욕심을 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뭐 당화혈색소도 정상이고 식후 1시간 반, 2시간 혈당이 정상인데 이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혈당이 이렇게 휙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경우에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브레라고 하는 그 24시간 그 혈당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팔에 달아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은 이런 것들을 사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당과 당화 혈색소, 인슐린 수치,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썸네일로 나와 있는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식사요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양배추를 200g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쌀, 뭐 현미라든가 이제 밥을 쌀을 조금 먹는 식사법인데 한꺼번에 같이 먹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양배추를 200g, 단백질 뭐 낫또나 두부나 뭐 계란 삶은 거, 삶은 뭐 고기 수육, 그럼 보쌈 아니면 이제 멸치, 장조림 등등 다양한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프다면은 쌀이나 현미를 이제 소량 섭취를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올리브 오일과 그 다음에 그 소금은 천일염 같은 소금을 좀 섞어가지고 기름장을 만들어서 이 양배추 드실 때 찍어 드시면은 훨씬 더 먹기도 편하고 포만감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꼭 보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영상 중에서는 이제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8,000보 이상, 8,000보 내외로 걷고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걷고 또 걷는 속도는 1분에 80걸음 정도 그리고 시간은 그러면 이제 한 100분, 1시간 반 내외로 걸으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거를 보시면 되고 또 걸을 때 식후에 바로 걷는 것을 추천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잘 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아주 중요하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혈당을 쉽게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 그 계단 오르기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고 운동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에 이 뭐 불로장생하기 100원으로 불로장생하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라일락꽃 추출물이 나와 있잖아요. 라일락꽃 추출물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꼭 보시고 어,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도 처방이 되니까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할 게 아니라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비로소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영상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고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 영상까지 챙겨서 보시면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들은 거의 다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제가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뭐 찾기 어려우신 분은 고정 댓글을 봐가지고 클릭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 썸네일이 보이니까 제 채널에 들어가서 해당 영상들을 한 두세 번씩 정독하듯이 정주행해서 보시고 혈당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뭐 100세 이상 사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장수하는 기능의학 건강 비법을 4탄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